오늘도 눈 한번 비비고 불 끄고 스마트폰 보신 분 계시죠? 지금 이 두 가지 습관을 끊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시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뇌졸중과 당뇨, 치매 위험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안과 망막혈관 변화를 연구해 온 눈 건강 박사 김태훈입니다. 눈이 침침한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눈은 우리 몸 전체를 비추는 창이라서 작은 변화 하나에도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흐릿해지면 안경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 속 혈관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혈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 거의 들이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시력 관리법, 혈관을 지키는 습관, 그리고 아침에 딱 한 잔만 마셔도 눈이 맑아지는 특별한 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눈이 자꾸 흐릿하고 자주 피곤하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흐름을 겪으십니다. 74세 김영수님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봐도 눈이 뻑뻑해지고 글자가 겹쳐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침침함이 몇 시간씩 이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주변 친구분들도 다 비슷하게 불편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가시던 중에 갑자기 앞이 하얗게 보이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몇 초 정도였지만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그냥 피곤한 줄 알고 또 넘기셨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생각은 하셨지만 바쁘기도 하고 또 별일 아닐 것 같아서 미루셨죠. 이런 식으로 몇 달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눈혈관이 전신 건강을 예측한다는 내용을 접하시게 됐습니다. 그제야 불안해지셔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망막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뇌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셨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생활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눈 비비는 습관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가려울 때는 눈을 꽉 감고 천천히 눈꺼풀 위를 부드럽게 눌러주셨습니다. 밤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도 바꾸셨습니다. 반드시 불을 켜고 보시고 가능하면 자기 1시간 전에는 아예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죠. 외출할 때는 모자를 꼭 쓰시고 햇빛이 강한 날에는 그늘을 적극적으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눈에 좋다는 차를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80도 정도의 물에 10분 이상 우려서 천천히 마시는 방법으로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하셨지만 곧 습관이 됐고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하루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니 침침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처럼 몇 시간씩 불편하지 않았고 스마트폰을 봐도 금방 피곤해지지 않았어요.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비로소 안심하셨고 주변 분들께도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눈이 침침하고 피곤한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눈이 우리 몸에 대해 말해주는 신호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눈 속 망막혈관은 온몸의 혈관 상태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눈이기 때문입니다. 망막혈관이 좁아지거나 꼬여 있다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비슷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망막혈관 사진만 보고도 향후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71세 박동수님은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망막혈관 사진을 찍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증상은 없으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혈관이 꼬여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눈이 아프거나 시력이 나쁜 것도 아닌데 혈관이 꼬여 있다니 실감이 나지 않으셨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눈 속 혈관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 온몸의 혈관이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몇 년 안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고 바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됐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놀라셨다고 해요. 이렇게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망막혈관 사진을 찍으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눈이 몸의 혈관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몇 초간 앞이 하얗게 보이지 않는 현상은 절대 피곤함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을 일시적 시야 소실이라고 하는데 이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순간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풀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시적 시야 소실을 경험한 분들은 몇 년 안에 혈관성 질환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이 증상을 처음 겪었을 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금방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통증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또 같은 일이 생겼고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제야 불안해지셔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목 쪽 혈관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생활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셨습니다. 담배를 완전히 끊으시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게 됐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30분, 저녁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셨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혈관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고 1년 뒤에는 일시적 시야 소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몇 초 동안 시야가 하얘진 경험 있으신가요? 당뇨는 가장 먼저 눈 혈관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뇨막 막병증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눈 속 가는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쌓이면 결국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62세 최은성님은 눈 피로만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혈당 변화가 눈 혈관에 먼저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혈당 관리와 함께 눈 속 혈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당뇨가 먼저 눈에서 나타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눈 비비는 습관은 시력 노화를 빠르게 앞당깁니다. 지속적인 압력이 난시를 유발하고 백내장 진행도 빠르게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20대의 눈 비비는 습관 때문에 수정체 혼탁이 빨리 진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려울 때는 눈을 꽉 감거나 눈꺼풀 위를 부드럽게 눌러 기름샘을 자극하는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에 몇 번이나 눈을 비비셨나요?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눈 압력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밝기 대비 변화가 큰 상황에서 압력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7세 최정민님은 밤마다 불을 끄고 드라마를 보시다가 급성 압력 상승을 겪고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스마트폰은 반드시 불을 켜고 보고 가능하면 취침 전 사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밝기 변화에 더욱 취약합니다. 여러분은 밤에 스마트폰 보실 때 불을 켜고 보시나요? 이제 침침한 눈을 되돌리고 전신 건강까지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아침 한 잔의 따뜻한 차는 혈관과 망막의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차 속의 유효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80도 정도의 물에 10분 이상 우리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차가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명자차나 국화차처럼 전통적으로 눈에 좋다고 알려진 차들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76세 정미숙님은 30년 넘게 아침마다 믹스커피를 드셨습니다. 달고 진한 맛이 좋아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셨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눈이 자꾸 침침하고 오후만 되면 머리도 무거워지셨습니다. 어느 날 지인분께서 아침 커피 대신 차를 마셔보라고 권하셨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결명자를 사다가 80도 정도의 물에 10분 넘게 우려서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맛이 싱겁고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니 입맛이 바뀌더라고 하셨어요. 믹스커피의 단맛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차의 담백한 맛이 편안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니 확실히 다른 점을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침침함이 예전보다 덜했고 오후가 돼도 머리가 무겁지 않았어요. 3개월 뒤에는 주변 분들께서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고 이 습관이 자신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차를 드시나요? 자외선은 수정체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햇빛이 강한 여름에만 조심하시는데 실제로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적극 활용하시고 가능하면 그늘을 찾아 다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 눈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요? 음식 속 천연 항산화 성분은 눈 혈관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 케일, 시금치 같은 짙은색 채소와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양소만 따로 고용량으로 먹는 것은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평소 식단에서 눈을 위한 음식을 챙기고 계신가요? 눈 피로는 단순 피로가 아니라 혈관 부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눈을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20분마다 20초 동안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짧게 여러 번 쉬는 것이 한 번 오래 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몇 번이나 눈을 쉬게 해주셨나요? 온찜질은 망막의 기름샘을 부드럽게 해 눈 건조를 완화합니다.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12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온찜질을 규칙적으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습관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72세 이순희님은 작년 초에 눈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마시고 온찜질을 하고 20분마다 먼 곳을 보고 블루베리도 챙겨 드시고 외출할 때 모자도 쓰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의욕이 넘쳐서 잘하셨는데 일주일쯤 지나니 너무 번거롭고 피곤하다고 느끼셨어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2주 만에 모든 걸 포기하셨고 그냥 예전처럼 살게 되셨죠. 그러다 몇 달 뒤 눈이 더 침침해지고 두통까지 생기면서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한 가지만 제대로 하는 게 여러 가지를 대충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우선 아침에 차 마시는 것 하나만 시작하기로 하신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물을 끓이셨습니다. 80도 정도로 식힌 뒤 결명자를 넣고 10분 이상 우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하니 완전히 습관이 됐고 아침에 차를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온찜질을 추가하셨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동시에 온찜질을 하면 시간도 아끼고 효과도 좋았어요.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면서 6개월이 지나니
여러 가지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 두통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런 습관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하루의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습관을 만들 때는 한꺼번에 많은 걸 시작하기보다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습관을 최소 3주 이상은 꾸준히 해야 몸이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69세 한명수님은 밤에 불 끄고 스마트폰 보는 습관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지만 번번이 실패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손이 스마트폰으로 가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스마트폰을 아예 거실에 두고 들어가신 겁니다. 대신 침실 스탠드를 밝은 것으로 바꾸시고 잠들기 전에 가벼운 책을 읽기로 하셨어요. 처음 며칠은 스마트폰이 없으니 불안하고 심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오히려 편안해지셨어요.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니 잠도 더 빨리 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예전처럼 밤에 스마트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게 됐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환경을 바꾸니 의지만으로 버티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환경부터 점검해 보세요. 눈에 해로운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좋은 습관을 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차를 마시고 싶다면 전날 밤에 미리 차와 컵을 식탁에 준비해 두세요. 온찜질을 하고 싶다면 찜질팩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놔두시고요. 이런 작은 환경 변화가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기록하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달력에 실천한 날마다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간단한 메모를 남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신이 얼마나 꾸준히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연속으로 이어진 동그라미를 보면 뿌듯함도 느껴집니다. 그 뿌듯함이 계속 실천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습관을 기록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침침한 눈이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혈관과 뇌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릿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과 혈관 상태가 눈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잘못 관리하면 시력 저하는 물론 뇌졸중, 당뇨,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눈은 물론 전신 건강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고 특별한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단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아침에 80도 정도로 우려낸 차 한 잔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 혈관과 눈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 그 시간이 하루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침침한 눈과 함께 나타나는 몸의 또 다른 신호들을 연결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귀 울림이나 어지럼증, 손발 저림 같은 증상들이 눈 건강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